9시 37분 매수 사인이 나왔죠. 종목 검색해서. 그 다음에 9시 55분 요때 기준에 프로그램 쓰고 54분으로 넣어놓을게요. 저기에 이제 VI 발동된 시간이 있고, 그 다음이 9시 55분 그리고 11시 35분 11시 35분. 그래서 소나 모멘텀 차트는 제외시켜 놓고 57만 주, 시원하게 한 60만 주, 70만 주를 넘어가주면 제일 좋은데, 예? 하루에 뭐 100만 주씩도 들어올 수 있죠. 뭐 일자별로 좀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까지 들어왔었는지. 그렇게 돼 있고 11시 35분 기준에 수급 범위 35분 여기입니다. 요 자락이 이제 그러니까 앞전 고점이 형성돼 있던 게 59,500원인가요? 400원인가요? 500원이었죠. 59,550원. 59,000 49,550원. 49,550원이었나요? 49,500원 아니었나? 네, 오케이. 어찌됐건 49,550원이 앞전 고점이었고, 이 고점을 뛰어넘는 그 흐름, 그 흐름이 형성되는 고자락의 수급이 50만 주. 그리고 지금 손바뀜일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누적 프로그램 수급 월등히 많이 형성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요 바닥이 얼마예요? 요 바닥이 47,100원 정도 형성이 된 가격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래가 터져 있고 움직임이 나올 때 저점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47,150원 대비해서 2%면은 뭐 950원 정도 해주면 48,100원? 950원, 48,100원. 그럼 48,100원 수준의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었다. 수급은 계속 확장돼 있었고 눌림폭이 있긴 한데 그거는 크게 뭐 무리수 없는 눌림폭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의할 건 딴 거 없어요. 프로그램이 급격히 빠져나가느냐. 근데 지금 빠져나갈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제한적으로. 그래서 뭐 주의하면서 하여간에 프로그램이 나가면서 눌림목이 나올지 아니면 지금처럼 57만 주 계속 조금씩이라도 확대되면서 움직임이 나올지. 그 다음에 5분 봉도 같이 놓고 볼 텐데 이렇게 거래량 부분은 최고점의 거래량 부분이 이제 1분 봉 기준에 10만 주 수준이었다면 9만 주? 그러면 9만 주에서 아주 세게 움직임을 줘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만 주의 설정 범위가 잡히고 10만 주에 그리고 이 10만 주에 70%면은 얼마예요? 7만 주. 우린 70%를 항상 기준 잡습니다. 모든 거래량의 기준은. 그리고 5장부터 해서는 저 7만 주에 70% 5만 주만 터져도 돼. 1분봉 기준에. 그 정도만 터지고 움직임이 나오면 추세 강화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3.94인데 어찌됐건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시가총액 2조가 넘는 종목의 이 흐름이라면 프로그램 수급 쪽이 축소되지 않고 축소되지 않고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우린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기준을 잡아 나가겠다. 그래서 자 어제 이제 야간에 올려드린 종목의 기준이 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제 그 포트폴리오 전략 맨 첫 번째 화면에서 DBI 때 포트폴리오 전략 DBI 때뿐만 아니라 나머지 종목군들 포트폴리오 전략 설명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것 좀 설정을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녹화된 게 뭐 잘라낼 수 있으면 좀 잘라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수급이 좀 일정 범위 멈춰져 있으니까 56만 주, 55만 주에서 멈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고 이 정도 범위에서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짠 하고 끊습니다. 들어 올릴 때 누가 들어 올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들이 들어 올려야죠. 누가? 메이저가. 개장초부터 전일 분명하게
올려드렸기 때문에 전일 분명하게 뭐를 올려드려요? DB하이텍 공략 가능합니다. 200만 주만 수반되면 됩니다. 그 200만 주가 좀 이따 이제 5분봉으로 놓고 보겠습니다만 이미 9시 10분이면 20만 주, 9시 30분이면 40만 주만 실리고 양봉이면 되죠. 10시까지는요 60만 주 실리고, 지금은요 벌써 200만 주가 아니라 400만 주를 넘기고 있어요. 앞전에 터진 거래를 전부 넘길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요 고점을 넘길 때 또다시 거래가 수반되면서 이렇게 넘겼어요. 누가 쐈어요? 개인이 흥분해서? 아니죠. 메이저가 쏴올렸죠. 메이저가 쏴올렸습니다. 실적에 대한 자신감들이 계속 표출돼 있고, 그리고 요 바닥을 인식해서 가는 기준이라면 요 기준의 2% 등락 범위에서는 편입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요 자락 바닥에서 이미 거래가 수반되어 있을 때, 거래가 수반되어 있지 않을 때는 안 되는데 이미 거래가 수반되어 있을 때 들어올리는 폭의 기준이라면 그렇게 하고, 요 위에 고점 돌파에 거래 수반된 거는 그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요 자락에서 이제 잘라서 보여드리면 9시 1분에 프로그램 수급이 요 정도, 그리고 이게 종목 검색기에서 튀어나올 때가 20만 주, 이게 0.5%입니다. 그리고 55분까지 해서 30만 주를 계속 편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55분까지. 그 다음에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이제 11시 35분인데 그때 50만 주. 그러니까 49,500원, 49,550원을 돌파할 때 이미 그 전에 50만 주를 채워놓고 있었고, 그 위로 6만 주를 더 사면서 지금의 고점 5만 1,000원대 중반 거기까지 이제 들어 올려놓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으로 나가겠다 하면은 동반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차익 실현으로 나가지 않고 요 기준에서 차익 실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12시죠.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눌림목이 있든 고점을 돌파하든 그렇게 형성된다면 추가 편입을 최대 15%대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는 걸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2% 밀려 있는데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에서 큰 변화는 없어요. 물론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나올 수는 있어요.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확장해서 놓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견조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맴돌면서 수급이 더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무난할 겁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오늘 지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다시 바닥권에 놓여져 있는데 좀 이쪽도 문자가 좀 굉장히 많이 나가는 상황이 되는데 일단 포스코 케미칼도 문자를 추가적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전 고점 넘겼을 때까지 강도 있게 따라 붙었는데 지금 뭐 시장의 조정이 1.44로 낙폭이 좀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이쪽도 좀 버겁게 형성이 돼 있어요. 다시금 저점 찍고 이제 그래봐야 두 호가 돌려놓은 상황이긴 한데 신규 편입자 5% 추가해서 일단은 에코프로나 이런 쪽의 2차 전지의 흐름이 정점이다라는 인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을 차익 실현이나 전일 물량 오늘 물량 손절로 대처하기보다는 등락범위 그래봐야 1.73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변동 하루에만 15% 나온 종목을 1% 3% 밀렸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일단 포스코 케미칼 문자 같이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기준 가격 잘 확인해서 포스코 케미칼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DB하이텍은 다시 돌리는데 이 앞전 고점 넘길 때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어떻게 돼야 되기는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니까. 프로그램 수급이 안 들어오면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요. 영선 위에서 계속 크로스 나오고 나서의 흐름이 됐죠. 5분봉의 기준은 1분봉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1분봉에서는 10만 주 그리고 7만 주 5만 주 이렇게 거래량을 잡아드렸잖아요. 5분봉의 기준에서는 고점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이야. 손바뀜이 됐든 눌림목이 됐든 뭐가 됐든 다시 51,500원 요 물량 좀 요 물량 프로그램이 52,000원까지 한 20만 주 위로 싸줘도 얘네들 평균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거래 총 평균 단가가 48,700원인데 얘네 거래 대금 높지 않아요. 평균 단가가.
프로그램이 싹 올려져 버리면 얘는 이제 불길 나오는 거죠. 그러면 5만 1,500원이든 2,000원의 매매 기준이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수의 60만 주, 65만 주 이렇게 형성되면서 고점 돌파 시도 계속 나온다면 그때는 또 따라 붙습니다. 이 상태에서 들러 올리면 그때는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오버슈팅 나오네요. 이제 정점 인식되면 차익 실현하죠. 이렇게 기준 잡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5분봉도 이제 거래량 놓고 보시면은 요 거래량이 30만 주였어요. 32만 주. 그럼 예를 들어서 30만 주를 좀 다시 그 수준을 수반하고 움직임을 한번 가져간 거고, 그리고 요 30만 주의 수준의 흐름이 7에 21, 그러니까 최소 범위 20만 주, 그리고 5장 늦게는 15만 주 정도만 수반돼도 된다. 그게 이제 윤정도 논리인 거죠. 거래량의 기준에서 70%지. 이미 거래는 터질 만큼 터져 있는 거니까 더 뭐 큰 거래가 뭐 진짜 뭐 속단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나와줘라 이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우리 기준에서는. 그리고 자 9시 37분에 매직 계산기 처음 딱 발굴이 됐고, 그 다음에 그때가 20만 주였고, 그리고 고점을 찍고 움직임이 나온 그 시점 범위가 9시 55분 요 고점 요 찍을 때 9시 55분 요 기준.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일단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기까지가 프로그램 순매수가 30만 주. 그러고 나서 맥없이 밀린 거예요. 맥없이 밀렸다가 다시 이 고점을 넘기는데 저 고점 넘길 때 49,550원을 넘길 때 프로그램 수급은 50만 주가 이미 채워져 있었다. 여기까지 50만 주가 채워져 있던 거예요. 50만 주가. 50만 주 채워져 있고, 그러면 채워져 있으면 이 넘기고 나서 6, 7만 주 들어오고 3%를 더 들어올린 거거든요. 2,000원이니까 4%? 그러면 누적적으로 계속 들어와야 돼요. 지금 57만 6천 주 갖고 안 되고 손바뀜이든 아니면 차익 실현 재편입이든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야 돼요. 여기서 줄어들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차익 실현으로 전향을 하는 거죠. 여기서 줄어든다면. 근데 이제 지금 첫 거래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거래량이 있긴 했지만 오늘 기준에 최근에 거래가 없다 터진 거래이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적은 물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7만 6천 주인데 재료 내용이 있는 상태라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뭐 아무 내용이 없는 종목의 비이성적인 변동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한 10만 주만 때려버려도 훅 하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정신 못 차리지. 요 정도 범위면은 요 정도 수준만 아니라면은 차익 실현할 이유가 없어요. 요 정도 범위도 이때 따라붙은 기준이라면 여기서 왜 차익 실현해? 손절도 아니고 수익도 제한적이고 프로그램 계속 잡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의 설정 범위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잡아내서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요 기준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8,100원 정도 수준이 편입 설정 범위 기준으로 형성이 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기준에 프로그램 계속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 더 들어오면서 들어올리면 땡큐. 편입 관점으로 땡큐. 한 단계 더 진입 기준으로 땡큐. 그렇게 해서 요 기준점이 이제 뭐 지금 차익 실현 범위 설정 안 해요. 프로그램 더 들어온다면. 그렇게 하고 51,500원이 이제 그 최고점이 되는데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흘러가는 모양새가 되기를 계속 들어와야 돼요. 60만 주, 70만 주. 그리고 일자별 프로그램 수급도 한번 볼 겁니다. 얼마큼 움직임이 있었는지 일자별.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여기서부터 잘라야죠. 여기서부터 지금 거래는 고점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수급은 계속 잡아가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래는 제한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수급은 계속 들어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저기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터진 날이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럼 따라붙을 수 있는 게 이 박스 구간인데 글쎄요, 매매가 원활하다면 모를까 변동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중립 범위로 이 위치를 중립 범위로 설정을 하고요. 중립. 그리고 요 기준에서는 저점을 찍고 2%를 돌리면 요 정도 범위에서는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런데 거래가 5MA, 20MA 거래를 막 넘기기 시작하고 누적 프로그램 수급이 월등했고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여기서 잡아내야죠.
지금 일본 증시가 0.27% 플러스로 반전돼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 1.39, 말 같지도 않은 조정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정에 대해서 미국의 긴축 때문이다 이런 헛소리, 이상한 소리 시황 듣지도 마세요. 그럼 일본은 왜 안 빠져? 왜 플러스야? 낙폭 줄이게 되면은 포스코 케미칼이든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탄력이 더 세질 겁니다. 센 놈이 세질 겁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준점까지 다 들여다놓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거래가 이렇게 수반되어 준다면 얘는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 5만 원을 한번 넘겨놨다가 우리 거기서 들어갔었잖아요. 5만 원을 넘겨놨다가 바보같이 밀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바보같이. 똘똘한 것도 아니고 바보같이 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거래를 터트리면서 지금 뭐 물적 분할이 호전지 악전지 인식을 못 하시는 외부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호재라니까. 물적 분할이 악재라는 건 난 처음 들어봐요. 35년, 36년 주식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월봉도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일주월봉도 1차적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메인 페이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프로그램 쪽 수급 확인해서 놓고 보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나이가 이제 조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해. 뭐 얘기하다가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있죠.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왜 봐?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함께 움직이실 기준을 잡아내시라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실 기준을,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을. 자, DB하이텍 이 차트 유료방에 올린 거 그대로 차트 다 뿌려드리는데 매직 계산기 아까 올라갔던 그 뭐 가격부터 다 뿌려드리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중요한 거는 기존에 저가에 형성돼 있던 매직 계산기부터 전일 매매 사인 드린 거부터 그 내용까지 싹 다 포함을 해서 올려드려야 되겠죠. 스토리 좀 잡아서 천천히 올려도 되니까. 지금 이러한 거래 대금이 실로 얼마 만에 터지는 거래 대금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 대금 터졌잖아요. 그죠? 그럼 요때 요 당시에 병곡 기준, 추세 강화의 기준, 그때 흐름의 거래 기준이 설정돼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수급만 한번 더 터져라의 기준인 거죠. 오늘 마감 때까지는요. 미친 듯이 터지겠지. 고점 넘겨가면서 계속. 그러니까 일봉의 기준에 과도한 그 조정폭의 권역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올해 기준에서 이 흐름에 주가가 밀려 내려올 이유 자체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급은 이제 장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오늘 뭐 원체 강도 있게 들어오는 수급이니까 그렇게 해서 상승장악 확인형 뜨고 근데 거래가 없으니까 의미 부여하지 못하고 이런 날에 장대 양봉 이후에 실로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 연출이 돼버린 거죠. 다행스럽게도 탄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5만 원 밑에서 충분하게 물량 잡아간 상태에 뭐 5만 원 공방까지 눌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수가 빠르게 좀 돌려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눌려질 때 일단은 어찌됐건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57만 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 거래량, 거래 대금을 놓고 보자는 거예요. 실로 오래간만에 터진 거래량, 거래 대금입니다. 일본 기준에. 그럼 장악형의 기준이었으면은 이번에 그 뭐 계속 얘기해도 뭐 이다운 연구원도 그렇고 아니 캔들에 대해서 종목 어제도 그렇고 매일매일 이거 심각한데 왜 그러지? 얘기를 그렇게 해도 이거 장악형 떴습니다. 여기서 왜 못 삽니까? 라고 어제부터 종목을 올려드렸고 했으면 46,000원대 스스로도 매매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하려면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본인들 마케팅 본인들이 하라는 거지 뭐 그거를 얘기를 해줘도 안 하는 이유는 뭐야? 에코프로 BM의 기준에서 또 어제 기준에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에서 캔들 다 설명해드리고
다 보여드리는데 왜 안 해? 수익률 낮장 파일로 해서 수익률 다 체크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그건 왜 안 해? 너무들 하는 거 아니야? 연구원이건 직원분들이든 낮장 파일로 수익률 만들어서 올리라고 몇 번을 했어. 한두 번 하다가 얘기 안 하면 쏙 안 하다가 그따구로 하지 마 진짜. 갑자기 화나네. 오냐 오냐 하고 이쁘다 이쁘다 했더니 무슨 기준들이 없어. 응? 파일 만들어갖고 올리라고 했잖아요. 주말 이후에 월요일 했어? 화요일날 했어? 수요일날 했어? 새배령 떴죠? 이걸 왜 못 사세요? 어제 얘기했는데. 대략적으로 47,200원이죠. 응?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여기서 못 사셨다면은 여기서라도. 그리고 오늘 고점 넘길까요? 못 넘길까요? 앞전 고점. 당연히 넘긴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넘겼죠 지금 51,400원. 당연히 넘긴다고 보셨어야 되는 게 맞고. 왜? 오늘 넘길까 내일 넘길까? 아니지. 응? 오늘 넘길까 내일 넘길까가 아니라 수급이 눌려져 있을 때 지속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했습니다. 프로그램 수급이 프로그램 이외에도 수급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주간 단위의 지금 거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주간 단위의 지금 거래가 이미 벌써 앞전 거래를 다 넘긴 거예요. 앞전 거래들을. 이거를 못 잡아낸다 안 되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매매를 하면서 100%가 어디 있습니까?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어제 평상시에 거래도 없는 40만 주짜리를 공식적으로 200만 주의 거래를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시간에서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거래 터진 것도 아닌데? 응? 그래 안 그래요? 정신 나간 거죠. 40만 주, 60만 주 터지던 종목을 응? 어제 200만 주 터지면 들여다봅니다라고. 응? 중립범위 그 다음에 샛별형의 기준. 요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가 다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요 박스를 다시 쳐드릴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전부 매수 구간이 설정되는 가격대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그죠? 월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거 제대로 한번 수급이 오늘 이후에 지속적인 수급이 제대로 한번 붙어준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초대박이죠. 응? 초대박이 나옵니다 이거. 농담이에요 나. 응? 오늘 이후에 수급 범위가 공매도 대차 상환이 됐든 뭐가 됐든 제대로 붙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대박이죠. 지금 월봉 이후의 흐름입니다. 이 수급 범위가 제대로 오늘부터 해서 유입이 되는 모양새가 형성이 된다면 급격히 하루에 지금 얼마예요? 벌써 1.5%예요. 말이 1.5%지. 말이 1.5%죠. 이번 달의 기준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월말까지가 아니니까 중립적인 범위로 놓고 본다 할지라도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잉태 확인형. 그리고 요 고점 51,400원 오늘 넘긴 거예요. 착시 현상인 거지. 이 51,400원을 넘겨놨다고 지금. 어떻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를 터트리면서 거기에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제대로 넘겨놨죠. 끝내줘 안 끝내줘? 끝내주죠. 60만 주 넘겨야 돼. 지금 요 밑에서 60만 주 넘겨야 돼. 그래야 위로 치고 올라갈 때 따라 붙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냥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면은 계속 우리도 끌려 들어가면서 따라 붙는 흐름이 되는 거고. 요 흐름에 이 공간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한다면 이런 식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한다면
저수급에 형성돼 있던 이 고점 라인까지 못 뚫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가 무조건적으로 터져야 됩니다. 거래가. 그 거래가 터질 때 수급이 오늘처럼 메이저에서 들어오는 게 눈으로 보여야 돼요. 외국계 창구 또 프로그램 순매수 그럼 뭐 어마어마하게 편한 매매 기준이 잡히죠. DB하이텍에서 예상 외로 엄청난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어요. 요 거래대금이라면은 못 들어갈 게 없죠. 거래대금 최상위로 좀 올라와 있는데 상승일대 확인형에 대한 변형형 월봉의 기준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까지 다 다음 주에 갭상승 한번 나와주면 땡큐고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까지 다 실적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요. 응? 지금 PPT 만들어 놓으신 거 그거를 같이 작업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 응? 지금 차트 올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나간 거 뭐 전일 방송 다 같이 올려드려야 돼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프로그램 수급은 계속 상향되고 있다는 걸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펀더멘탈적으로 굉장한 저평가예요. 사실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저평가 위치에 놓여져 있는 포스코 케미칼 잘 돌리죠. 그렇게 힘없이 무너질 상황이 아니에요. 1.7% 2% 밀렸는데 피눈물 흘리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수익이잖아 어찌됐건. 어제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 좀 고생하시는 거지. 자, DB하이텍에 뭐 2026개 뭐가 필요하겠어. 22년도가. 그렇죠? 2월 23일 날 우리가 편입 기준 설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기준에 46,700원, 48,400원, 49,150원, 48,250원, 또 49,400원까지 계속 매수. 태민 선생님이 이제 원체 또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배당만 2억이래요. 결론적으로 2월 16일 날 이후에 변동성 뭐 10%까지 확장된 이후에 어제 야간의 기준인데 이걸 제대로 설명을 누가 하겠냐고. 그잖아요. 저거 뭐 1% 올라왔다고 윤정두가 흥분해서 시간에 1% 올라온 거를 올라왔다고 저거를 매수세를 잡나?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방송하면 잘라주세요. 응? 야간에 이거 녹화하면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어요. 200만 주 실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야간 거래량에 시간의 거래량에 나누기 3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러면 200만 주가 채 안 되죠. 근데 변동 탄력이 나오면 이런 매수 강도 12,000주 21,000주를 가져갈 매수 강도라면은 그럼 왜 샀느냐라고 했을 때 규모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1,000억 정도 수준의 뭐 자사주 매입을 만약에 한다. 1,000억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0.5%뿐이 안 돼. 저도 공시 다시 볼게요. 정확하게 규모를. 근데 그 기준에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고 어찌됐건 그 물량은 어느 가격에서든 들어온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뜬금없이 전일 거래량이 40만 주, 60만 주짜리 이런 종목을 뜬금없이 2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질 수 있다로 올려드리고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바로 5.47에 편입 설정을 잡아드리고 2월 16일입니다. 이때. 그리고 우린 차익 실현을 사실 한 게 아니라 가져갔죠. 가져갔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져갔어요. 손실 보고 잘라낼 이유는 없다.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니까. 3월 8일입니다. 5.75%. 49,200원 이때가 5.47%. 이게 2월 16일 위메이드 상한가 간 날이네요. 그죠? 결론적으로 누적 수익 범위가 이거 DB하이텍 1월 달 거까지 그렇지. 네, 오케이. 지금 보시면은요. 저평가의 기준 PBR이 조금 높긴 합니다만 성장주이기 때문에 높고 보실 수 있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이제 가장 말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물적 분할이나 이런 내용도 있지만
지금 어찌 보면 사양 산업이라고 볼 수 있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특화돼 버린 거지. 예? 이게 이제 안암 반도체였어요. 동부 안암 반도체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이제 그룹 자체가 DB로 바뀌어가지고 DB 이름 자체가 DB 하이텍으로 바뀐 건데 옛날에 안암 반도체였죠. 대표적인 이제 파운드리 업체. 근데 이제 이 파운드리 사업 부분과 지금 이제 띄어내는 거 있잖아요. 응? 띄어내는 설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있으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정보 유출? 그러니까 오더를 주는 발주를 하는 쪽에 정보 유출이 된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성장성이 결여가 된다. 그것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성장을 못했다.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분산을 하겠다는 건데 물적 시장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물적 분할은 무조건 악재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뭐 공매도가 됐든 실질 외국인 매도가 됐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매도 부분에 많이 두들겨 맞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전부 8인치로 넘어가는데 얘만 지금 6인치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사실은 사양 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특화된 거지. 8인치, 얘가 8인치인가요? 10인치로 넘어가고 하여간에 저도 이제 뭐 머리도 안 되고 이제는 결론적으로 지금 58만 주 넘깁니다. 프로그램 쓰고 비중 없으신 분들 편입, 차익 실현하셔서 밑에서 편입, 차익 실현하셔도 편입, 손절을 하더라도 편입이지. 계속 들어오는데 얘 말고 어떤 놈 사게? 지금 굉장히 실적 대비해서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저평가고 PER 대비해서도 저평가예요. 성장주 기준에 평상시 이 밴드를 보는 거는 평상시에 어느 위치에 놓여져 있었느냐예요. PER이 몇 배 형성돼 있었느냐. 최저 바닥이죠. PBR도 최저 바닥입니다. 지금 이런 기준점에서 앞으로의 그 컨센서스도 증권사가 몇 군데 안 나와 있지만 많은 증권사가 컨센서스를 내놓지는 않았어요. 지금 NH안하고 예전엔 그래도 한 4-5 군데였는데 분쟁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라는 게 이제 소액주주들하고의 왜 그래? 라는 60만 주까지 들어왔어요, 이제.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55만 주, 56만 주까지 들어오면서 요거 좀 딱 넘겨놨는데 60만 주, 10만 주 더 들어온 거냐 이 가격에. 시간은 많아. 3시간이나 남아있어요. 어? 최대한 밑에서 사고 싶다는데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야 윤정도네 샀어. 윤정도 어르신 샀으니까 우리가 주가 막 올려주자고 막 위로 싸 올릴까? 얘네 바보예요? 10원이라도 얘네도 싸게 사고 싶겠지. 계속 사잖아요, 눌리면. 근데 이거를 차익 실현해갖고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위에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2번 정도 또 분할 매수하신다 생각하시고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상당한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칫 꼬리가 달리고 내려와서 만약에 차익 실현 못하고 차익 실현을 안 하고 막 수급이 계속 들어와서 꼬리가 달리는데 차익 실현 안 하고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유지하면 대처했다. 그렇더라도 부담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이 거래는 변곡점이 될 수가 있어요. 추세 강화에. 추세 강화에. 2022년도 자료이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이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나왔잖아. 4분기 실적. 그렇지 않나요? 3분기. 4분기 실적 나왔잖아. 전체 실적 다 나왔잖아. 일단 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건 뭐 지웁시다. 그렇게 해서 실적 뭐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3월달이고 이건 다음부터는 이거 넣지 마세요. 옛날 거 빼도 돼. 지금 걸 넣었으면 뭐 옛날 거 뭐 하려고 넣어. 그리고 이거는 또 안 해도 돼요. 특별하게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근데 얘는 지금 기준에서 지금 기준에서 어떤 거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계속 상향돼 왔죠. 근데 주가는요 박살나 있었죠. 이게 11월 15일이니까 지금 기준에서 볼까요 한번? 컨센서스가 막 하향된 게 있는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컨센서스 시계열 소폭 하향시킨 부분이 있네요. 영업이익 부분을 1개월 전, 3개월 전 6개월 전보다는 크게 하향시켜놨네. 크게 6개월 전보다는 영업이익 기준을. 그래도 영업이익이 4,700억 연간 단위에 4,700억 지금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인데
순이익 기준에 3,500억,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인데 PER은 몇 배라는 거야? 7배? 6배? 저평가죠. 응? 그렇게 인식을 잡아가는 거예요. 수급은 60만 주를 넘겼었고 이 가격에도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준이고요. 예전에 이제 물적 분할 때문에 이러한 그 변동성, 주가의 시장까지 안 좋았잖아요.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아랫방향으로 확장된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9월 달 거. 요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 설명드린 내용인데, 일단은 뭐 결국은 요 기준 내서 그 물적 분할 뭐 단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슈가 불거진 거는 사실상 지금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 공정위에서 이제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2년인가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근데 올해 정도까지, 그것도 저도 다시 봐야 돼요. 지금 작년에 보고 이제 안 봤는데 올해까지일 걸요 아마. 그러니까 이쪽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뭐 돈이 있나 솔직히 얘기해서. 제한 쪽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노출돼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어찌 됐든 간에 회사 분할 결정을 했고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했는데 그거는 실질 매수 관점의 기준에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배당 부분, 요 배당 부분도 예전하고 비교를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재무제표에 나오나요 배당이? 배당 성향 어디서 볼까? 투자지표, 배당, 배당 성향 300원, 400원, 500원 줬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1,300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 친화 정책을 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그리고 이거 뭐 회사를 키우려고 하는 거지, 못된 짓거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지배구조 기준에서 자금이 좀 제한적이니까 하는 부분도 있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이제 이 부분 설계 사업 부분을 같이 갖고 있음으로써 발주하는 쪽이 불편했던 부분을 이걸 떨궈내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 니네 거 위탁 생산하면서 니네 기술 컨닝 안 할게. 그러니까 우리 믿어주라. 많이 줘 더. 응?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별것도 없어요, 사실. 순수하게 파운드리만 가져가겠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고 뭐 10월달 이런 거 의미 없고 2월 기준에 설정 범위, 그리고 2월 17일 날 DB하이텍의 기준의 설정 범위.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가 원체 제한적인 그 흐름으로 돼서 IT 쪽에서도 쭉 설정해드리면서 이제 좀 빼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됐었는데, 다행히 물적 분할에 대한 해석을 기존부터 강조를 드려와서인지 일단은 어찌됐든 물적 분할을 얘기해 놨는데 시장에 좀 부정적이지 않게 긍정적으로 잘 형성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둡니다. 오늘 기준에 3.76% 기준에서 벌써 이미 DB하이텍이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올려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됐고, 다행히 이제 우리 불기둥 마스터님이 이렇게 올라간 걸 보고 올리셨는지 아니면 종목이 터져서 올리셨는지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방 안에 계신 분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9시 28분에 46,700원 46,900원 이게 3%뿐이 안 되나요? 맞나요? 그렇겠구나. 포착된 게 이제 조금 더 늦게 나왔죠. 우리 46,900원이 기준 가격이네. 아까 47,800원으로 올렸는데 아니네. 46,700원이네. 알려주지. 그렇게 해서 매매 사인을 드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얘가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직 계산기를 종목 검색기를 여러분들 핸드폰에 여러분들이 넣어 놓으셔야 된다니까. 윤정도가 이렇게 클릭하는 순간 벌써 바뀌어져 있잖아요. 더존 비디온도 맨 처음 올려드린 게 5%대고 이게 16%까지 갔죠. 그래서 종목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48,000원에 또 매수, 이렇게 계속 49,150원에 매수. 그리고 VI, 그리고 꺾여져 있을 때 이거 뭐 손절해야 되겠다, 혹은 뭐 짧게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추가 편입. 없으신 분들이 신규 편입.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DB하이텍을 우리는 가져가고 있고 지금 60만 주 넘겼어요. 60만 주 넘긴 저 화면을 캡처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어차피 이제 시간이 넘어선 부분이라서 DB하이텍 3월 8일자 PPT 올려드리고 거기에 이제 나머지 부분 전부 껴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물적 분할 그 해석 부분도 굉장히 뭐 깊이 있게 해석을 해드렸는데 녹록치는 않았죠 사실상. 어려운 시간도 많이 가져갔던 종목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 지금 거를 캡처합니다. 60만 주 넘겼잖아요. 55만 주에서 그거 계산 못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죠? 계산하실 수 있죠 이제. 그다음에 일별로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올 때 어느 정도까지 들어왔는지 그걸 가늠해 보자고요. 어제 포스코 케미칼은 가장 많이 들어온 흐름이 됐었고 12시 35분 오늘 YTN에서 상한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더존비존에서 10% 변동 수익이 나왔고 미래나노텍도 15%인가요? 얼마에 포착됐어요? 미래나노텍은 잘 모르겠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쁜 거는 지금 몇몇 종목 문자 나간 게 이제 고점 대비 미끄러져 있는 종목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전부 시장 해석 제대로 해고 대처해 나가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쭉 봅시다. 프로그램 쪽 너무 멀리까지 갔는데 쭉 보시면은 80만 주씩 막 들어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53만 주 그리고 매수든 매도든 뭐 80만 주 제 기억이 맞다면은 하루에 3%까지 프로그램을 떠나서라도 오늘 60만 주예요. 대박입니다. 어제 포스코 케미칼은 어제 기준에 50만 주. 최근에 뭐 눈에 보이는 구간까지 다 확인해 봤을 때 가장 많은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왔던 거고. 근데도 불구하고 아쉽게 꼬리 달려버렸어. 오늘 흔들리고. 그래봐야 1%입니다. 감내를 좀 해주시고. 나간 물량은 57만 주도 있었네요. 오늘하고 비슷한 70만 주. 21년도. 어휴 너무 멀다. 쭉쭉쭉. 21년도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주가가 더 월등히 위에 아닌가요? 요거를 이제 저쪽으로도 볼 겁니다. 쌍끌이 수급도 한번 볼 거예요. 나간 것도 볼 거고 그렇게 돼 있고 22년도 어려웠던 구간에서의 흐름 60만 주 한번 나갔고 한 70만 주 때까지도 들어왔네요. 그럼 지금 대비해서 뭐 10만 주 이상 더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는 거고 투자자별 동향에서 쌍끌이일 때와 뭐 프로그램 떠나서 전체적인 수급 범위 보겠습니다. 뭐 21년도 가장 좋았던 시점 뭐 22년 20년부터 사실 좋았죠. 코로나19 이후에 뭐 어찌됐든 쭉 한번 봅시다.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올게요. 개인들 수급이 이제 요 자락이니까 요 개인 수급 쭉 보세요. 많이 떠넘겨졌을 때와 빼앗겼을 때 70만 주 80만 주 거의 100만 주 가까이 100만 주 전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지 보겠습니다. 그렇죠. 100만 주 이렇게 20년 12월 우리가 그 19년 12월부터 DB하이텍을 들어왔었어요. 그래 주가가 이제 좀 저때 39,000원이었는데 뭐 21년까지 해서 21년 초까지 해서 뭐 주가가 변동폭이 엄청 컸었죠. 55,000원일 때 73만 주까지 들어왔습니다. 떠넘겨졌습니다. 떠넘겨진 흐름. 그리고 90만 주 이렇게 6만 원까지 들어올리면서 90만 주. 저런 수급 100만 주. 오유. 이런 수급이 연속적으로 좀 튀어나와 준다면 땡큐 한다는 거죠. 이게 2.5%씩 막 들어온 거니까 물량이. 떠넘길 때 또 85만 주씩 이렇게. 근데 실질 저렇게 떠넘기는데도 주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도 않아요. 왜? 기술적으로 위에서 잘 던지죠. 위에서. 또 최근에는 22년도 뭐 하반기 이후에는 없네요. 그닥 100만 주
6만 원일 때 기준에서도 2.5% 100만 주 수준의 물량이 빼앗긴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의 기준에 이건 뭐 코스컴에서 아직 싸주지도 않는데 이걸 보고 있는 거는 참 그거는 속단 표현으로 바보 같은 짓이고 지금 보시면은 매도 35만 7천 주에 7만 천 주잖아요. 매도가 지금 66만 주인데 프로그램이 매수는요. 프로그램이 127만 주인데 외국 기간 합쳐봐야 70만 주뿐이 안 돼. 50만 주가 누락이 됐잖아. 그걸 보고 해석을 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수급 범위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형성돼 있다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일주 월봉 다 확인해서 놓고 보시고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 홈페이지 오셔서 예? 이 수익 같이 가져가세요. 이 수익 예? 이 수익률 순위도 좀 바꾸셔야 되겠네요. 메인 하면 그리고 3월 7일 거 이것도 좀 바꾸셔야죠. 1조 이상짜리의 등락률 1조 이상짜리에서 어제 포스코 케미컬 14%에 금양 22% 형성돼 있어야지.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나도 대형주에서 같이 좀 수익 좀 내봅시다. 응?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함께 수익 내시고 함께 행복해 하자고요. 아시겠죠?